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뭐 유용론이 처음부터 좀 많았던 건 사실인데, 저는 기술적 분석을 제가 책을 냈지만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다 항상 제 책에도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증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세 가지인데, 첫 번째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20년 시장에서는 주린이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, 이분들이 그냥 그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뭐 유행처럼 번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, 그때는 누구나 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. 다시 말씀드리면 대세 상승기였죠.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대세 상승기에 하셔야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. 특히 전문 투자자들도 아닌데 대세 하락기에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. 그 안에서 수익 내기란 너무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국면이 어떤 국면인가, 대세 바닥을 확인하고 비로소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입인지, 아니면 주가가 어느 정도 어닝이 다 반영이 되고 그야말로 끝물인지, 아니면은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국면인지,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는 일단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,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기업의 그 내재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쉬운 말씀으로 드리는 게,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 투자 의견 종목 중에서 매수 리포트 나온 종목에 한해서만 투자를 하시라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. 기술적 분석은 뭐냐? 그 타이밍에 관한 얘기예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, 또 삼성전자 펀더멘탈도 이해했고, 그래서 이제 목표가 애널리스트가 제시한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인지 알았는데, 삼성전자 그래서 내가 9만 원에 사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겠냐,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펀더멘탈 리포트에 보면 이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결코 써 있지가 않아요. 언제 사야 될지, 또 얼마까지 빠지면 내가 일단 팔아야 될지,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 분석, 이제 특히 펀더멘탈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무용론도 있는데,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보면 그 시장의 역사잖아요. 그러면 그 펀더멘탈 분석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코스피 시장 뭐 PR이 뭐 얼마다, 또 PBR이 얼마다,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, 예를 들어서 뭐 PER 뭐 10배, PBR 뭐 1배 국면에서 반등했다, 과거 데이터도 이렇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차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시장 또는 종목의 과거 역사를 드러내기 때문에,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고 매매 타이밍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. 네. 코로나 이유가 대세 상승기라고 할 수 있고, 네네. 지금은 대세 하락기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? 그렇죠. 지금 보면은 미국도 그러고 지금 뭐 2분기 연속 무역 수지 적자 나오고 있고,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, 지금 계속 주요 그 경제 예측 기관에서 그 경제 전망을 뭐 하향하고 있고, 고점 대비해서 주식이 한 20% 이상 빠지고 있고, 이런 것들이 보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이제 조짐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.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그 초보자가 대세 상승기에 돈을 벌기 쉽듯이, 네. 지금은 조금 한 타임 쉬는 것도,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네.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렇죠. 이제 전문 투자가들이라면 또 대세 하락기에는 하락기대로 또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죠. 여러 가지 이제 인버스를 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매매를 하게 되는데, 처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에 나서신 분들이라면은 인버스 투자가 뭐 결코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 뭐 조정 폭은 좀 깊습니다만은 아직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그 경험으로 보면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이다,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소 6개월. 예, 네. 그 정도는 좀 뭐 짧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과거에는 기간을 짧게 당겼던 것은 정부의 어떤 인위적인 부양책들이었는데,
과연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느냐, 거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연준풋 없다고 막 그러던데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뭐 연준은 그렇게 사실은 좀 강하게 얘기할 수뿐이 없는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자꾸 올리다 보면 한편으로 또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또 경기가 또 급속하게 나빠지는 거거든요. 지금 보면 뭐 가계빚도 어마어마하고 기업 부채도 좀 커지고 있는데 그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제 자체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또 올린 금리를 또 빨리 또 내려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여러 가지 지금 또 상황이 정책 당국이나 이 페드에서도 결정하기가 이렇게 쉬운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고 결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설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경기 사이클 언급해 주셨고 두 번째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.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게 이게 현재 돈을 잘 벌고 있어도 네. 이 경기 사이클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. 그렇죠. 예. 이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이제 삼성전자예요. 삼성전자 뭐 9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랐다가 뭐 계속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는 거의 무슨 은행에 적립하듯이 뭐 시장이 경제가 어려워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빠졌는데 삼성전자 역시 경기 사이클상 경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. 그런 거 보면 역시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한 큰 시각에 봤을 때 좀 이해가 있어야지 아무 때나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정황상 리스크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이제 금리가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좀 접어들 때는 금리가 오히려 좀 내려가는 국면이고 좀 이렇게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 뭐 금리가 내린다 이런 거는 아예 말도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계속 올리는 거. 아니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연말에 특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이런 것들이 강했죠. 11월 뭐 이때까지도 굉장히 강했는데 작년 그 주요 기관이 예상한 전망치보다 미국에서 그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이 잘 버티고 오히려 오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인플레 우려 때문에 특히 이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 한 3% 정도 예상하다가 지금 3.5% 예상하다 4%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.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직접적인 타격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돼서 뭐 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우리한테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이제 이중천정 형성하고 속절없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국내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4% 금리 그게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뭐 언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좀 초보자 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좀 투자를 해도 되는. 그렇죠. 지금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는 사실은 그 자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이제 국면마다 주식이 예를 들어서 대세 상승 국면에는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리스크예요. 근데 요새 같은 대세 하락 국면은 주식 투자하는 게 또 리스크거든요. 그래서 그 적절하게 어떻게 투자하는 그 금액, 비율을 조절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할 수 있죠. 그러면은 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되게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몇 가지라도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? 일단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그 시각화된 역사 기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도 예전에 증권사 리서치에서 시황을 쓰고 그랬지만 시황을 쓰는 게 결국 이제 미래를 얘기하면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펀더멘탈적인 뭐 얘기라든지 이걸 전부 다 차트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무슨 개별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도 과거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또 최근 같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의 인상 국면 이런 때는 주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
할 때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가격 변동을 알 수 있는 이제 이게 이제 시각화된 역사적 기록입니다. 차트라는 것이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위험한 바다의 항해 지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기술적 분석은 시장이 사실은 어떤 법칙도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좌표를 찍어가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트야말로 그렇게 이제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좌표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이제 손익 관리의 도구가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 분석 같은 걸 보시면 시장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적정한 가격은 이 정도 수준이다. 또 적정한 지수의 수준은 뭐 얼마에서 얼마 정도 범위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해서 제시하지 매매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오면 팔고 또 무슨 뭐 1차적으로는 손실이 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또 팔아라 이런 언급은 없거든요. 근데 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익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차트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장기 투자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식을 매수를 한 이후에 그냥 두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너무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한동안 이제 큰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오히려 이제 맞아요. 빠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 까먹었다고. 예. 이런 경우는 사실 태만이죠, 태만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어느 손익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앞서서도 이제 그 차트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차트는 그런 분들에게도 마저 유용한 하나의 운용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, 두 번째는 기업의 내재 가치, 세 번째는 기술적 분석, 타이밍에 관한 거. 이렇게 네. 3박자가 좀 맞았을 때 네.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좀 대세 하락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. 조금 쉬는 게 필요해 보이고 네, 긴 호흡을 가지고 네.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100주, 200주씩 사실 것도 없고 한 주 사 보시면은 거기 이제 수익이 나오잖아요. 그 부담도 없고 한번 좀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주식 처음에 그 하는 친구들에게는 겁나잖아요. 사실 이게 우리가 미국 시장 매일 볼 수도 없는 거고 대충 예상되는 가격으로 이제 사자 주문 넣고 뭐 팔자 주문 넣는데 일단은 부딪혀봐라.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 주라도 좀 사보면서 테스트 해봐라 그러는데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시장에 대한 그 감각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런 한 주 정도 계속 사서 내가 이제 내 예상이 어떻게 내가 보는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뭐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하지 말고 그렇죠.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네. 뭐 한 주 소액으로 네네. 그렇게 보는 거. 네. 그래서 가격 조정은 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기간 조정은 좀 남아있기 네, 때문에 네. 한 6개월 정도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. 네네. 예,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조사님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좀 다뤄본 것 같은데요. 네. 혹시 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?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호재하고 악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물론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게 이제 분명한데 제가 경험한 주식 시장은 호재하고 악재의 차이는 한 2% 정도 된다. 그러니까 호재가 많아서 주식 시장이 오를 때는 호재가 한 51%고 악재가 한 49%인 것 같고 반면에 주식 시장이 빠질 때는 악재가 한 51%인 것 같고 호재가 한
9% 같아요. 근데 이 2% 차이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00포인트 상승한다 그래도 그 밑에 상승하는 이유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. 뭐 가령 이제 제일 큰 게 오늘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00포인트 상승했다. 그러면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첫째로 아마 낙폭 과대, 단기간에 낙폭 과대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반면에 추가적으로 이제 100포인트 오늘 하락했다.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주렁주렁 달릴 겁니다. 뭐 대표적인 게 뭐 경기 하락 국면, 뭐 부각,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이런 그 단기적인 시세에 뭐 너무 그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은 최근 100년간 흐름을 보면 전부 그 우상향하는 흐름이었어요. 그 안에도 보면 뭐 전쟁도 있었고, 뭐 공황도 있었고, 뭐 금융 위기 국면도 있었고,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코로나 국면도 있고 그랬는데, 공교롭게도 전부 보면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지속이 됐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긴 호흡으로 좀 보면 네. 오늘 좀 언급했던 뭐 삼성전자나 LG, 엔솔이나 네이버, 카카오 이런 것들은 네. 뭐 3년, 5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요. 오히려 지금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투자자들은 괴롭지만 단기적으로는 괴롭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먼 훗날 보면 아, 그때가 매수 기회였다. 또 이렇게 생각하실 날이 또 오겠죠. 정고점도 넘을 수 있고요. 정고점 넘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주식은 뭐 항상 언젠가는 뭐 고점을 계속 신고점이 나오니까 뭐 불가능한 얘기는 뭐 결코 아니겠죠. 네, 저자님 오늘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이슈들 많이 짚어주시고 특히 이제 투자의 타이밍을 좀 짚어주시면서 현재 우리가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되는지 이런 거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네, 많은 분들이 큰 힘과 또 힘을 얻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? 네. 네. 이렇게 해서 차트의 기술과 차트의 해석에 김정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